네, 안녕하세요. 지극정성 김춘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제가 예전에 그 2019년 평가지표 말씀드리면서 2002년, 22년 평가지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좀 NG가 나가지고 NG 영상도 올렸었는데 NG가 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시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끝나는, 뭐 위드 코로나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이게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뭔가 가슴 뜨거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가슴 뜨거워져서 이 머리의 이성적인 부분보다 가슴 뜨거운 쪽으로 행동을 하다가 실수한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가슴 뜨거울 때 좀 머리를 좀 차갑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저희 그 방문 요양 업계에서 아니면 이제 어르신을 돌보는 업계에서 참 좋은 공동체와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이쪽 방면 저쪽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기회들이 올 것 같아서 요즘 정말 즐겁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2022년에 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저는 2019년 평가 지표가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툭툭툭 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평가라는 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건 수급자를 잘 모셔야 되는 부분인데, 평가는 또 그 서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르신이 잘못이 이제 묻고 답하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딱 검사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매뉴얼만 잘 인식하셔서 뭐꼭 100점이 다 되시면 좋겠지만 90점 이상이면 A거든요. 90점 이상 되실 정도의 힘줄 때 힘주고 90점 이상 될 정도만 유지를 쭉 하셔서 운영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뀐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체킹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영 규정인데요. 운영 규정이 사실 의료 규정 및 급여 제공 지침이었는데 운영 규정으로 해서 2점짜리였는데 1점이 됐습니다. 여기 1점이 됐어요. 운영 규정만 본다는 거죠. 제공 지침이 빠졌습니다. 직원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3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무 직원 비율이 높다는 부분도 3점 이상이었고요. 건강검진이 예전에 1점이었어요. 1점. 그래서 센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건강검진표 모시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기다려줍니까? 자, 바로 내일 당장 보내! 이러는데 요양보 선생님들 바로 구인해서 보내야 되는데 건강검진이 없으면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참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하는 기관들도 이쪽에서 감점 요소가 많았는데 지금 이게 1점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2점으로 올려야 합니다. 2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잘 견뎠고 또 앞으로 어르신의 어떤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좀 2점 위로 올라간 것 같고요. 다음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이거는 다 뭐 프로그램, 이지케어 프로그램이나 여러 이제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로계약 연락해서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세서 뽑으셔서 보내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 직원 복지 부분이 사실은 이게 요 부분 세 가지가 사실 4점짜리였거든요. 이게 쪼개졌더라고요. 5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느냐 2점. 제가 봤을 때 5대 보험하고 퇴직금 지급하는데 퇴직금에서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있죠. 퇴직 뭐 연금을 퇴직 상품을 들어라. 그래서 퇴직금은 적립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둬서 지급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이게 보험을 들어서 돈을 돌린다거나 5년 뒤에 뭐 돈이 이제 그 중에 퇴사하는 부분이 돈을 가져갈 수 있다거나 이런 거 다 개뻥입니다. 네, 개뻥이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할 텐데 아마 이번 평가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대 보험 및 퇴직금은 2점짜리고요. 그 다음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마 이게 복지 포상 나가는 거 이거 따로 분개돼가지고 2점 나오는 것 같고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여기 3점짜리인데 권익보호를 위해서 센터에서 요양보호 선생님 일하시기 위한 권익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 항목 전에 좀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요게 이제 3점짜리였는데 요게 권익보호라는 키워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직무교육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거 2점 똑같습니다. 이거는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거고 개인정보를 위해 노력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거는 예전에는
사물함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2점이었는데 이게 1점으로 줄어졌습니다. 1점으로. 사물함에만 갖다 놓는 게 아마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물함은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이죠. 그게 1점짜리로 바뀌었고, 그리고 요양사 선생님이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거는 뭐 이게 손톱이 막 이게 길거나 막 주렁주렁 귀걸이가 있거나 이러신 게 아니라 깨끗한 복장과 이제 유니폼을 입으셔가지고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지 4점. 이거 4점이나 되죠. 이런 거는 수급자 관련된 점수는 셉니다. 수급자 관련된 점수는 셉니다. 그 다음, 위험도 평가. 어르신을 평가하라는 거죠. 어르신을 파악을 할 때 타당한 평가를 통해서 낙상, 욕창, 인지 상태를 정기적 매년 1회 이상 평가한다는 게 4점입니다. 그 다음, 수급자를 존중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막 수급자가 말을 안 들어서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한테 충분한 서비스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앞에 평가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 제공 관련 사항의 설명을 듣고 급여 계약서 부분을 제공받느냐. 요게 이제 급여 제공 안내가 4점짜리였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들어갔었어요. 뭐 요양보호사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야 아줌마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은 빠진 것 같고,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어르신 우리는 서비스 받으면 얼마의 돈이 들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그걸 알게 됐으면 급여 계약서를 쓰시는 거죠. 여기고 여기에 이제 원래 4점짜리였는데 3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방문 상담 관리는 우리 매월 방문 관리하는 거,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이건 4점 같고, 수급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위해 직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게 아마 뭐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좀 또 따로 나와서 4점으로 된 것 같고요. 참 제가 이제 방법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아직 지표만 가지고 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RFID 활용하는 거, 이거 4점짜리였는데 맞죠. 이제 센터가 2019년 때만 해도 제가 관리 프로그램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강연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80%, 90% 기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안정화 좀 됐으니 점수가 좀 낮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직원은 급여 제공 시간을 준수하느냐, 이것도 같습니다. 3시간이면 3시간 서비스. 알 권리 보장, 선택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뭐 우리 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게시해야 될 걸 게시한다거나 이런 걸 잘하고 있는지 또 보는 부분이고요. 다음 볼까요? 자, 개인별, 예전에 표준 장기 유형 계획서였는데 이제 개인별 장기 유형 계획서로 바뀌었죠. 개인별 장기 유형 계획서를 반영해서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급여 계약 통보서를 적기 통보하느냐, 이게 뭐 우리가 다음 달 서비스 들어가면 당연히 전월에 서비스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자,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욕구 사정을 하는 거죠. 위험도 평가는 어르신을 파악을 했으면 욕구 사정이라는 거는 어르신의 환경을 파악해라. 제가 8개 항목만 말씀드린 부분 4점 같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수급자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세울 때 수급자한테 당연히 동의를 받는 거죠. 우리가 계획만 세워놓고 수급자한테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안 하면 뭡니까? 안 되겠죠. 해놓고 수급자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서명 받아 놓는 게 4점 같습니다. 그 다음, 수급자한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그때 변경된 경우죠. 근데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 급여 제공 적절성에 뭐 4점짜리에서 뭐 상태 기록지 써라, 뭐 제공 대장 써라, 뭐 숫자 상태 기록 일지 써라, 그 다음에 변경 사유, 이 네 가지 한 꼭지로 해서 4점이었는데 여기 하나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3점이 돼버렸어요.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 우리가 전월에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는데 갑자기 뭐 어르신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르신이 갑자기 손자가 오는데 난 손자랑 놀 테니까 하루는 좀 뺐으면 좋다 하겠더라, 어찌됐든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기록해라. 요게 이제 따로 항목이 떨쳐져 나와가지고 3점이 돼버렸네요. 그 다음, 수급자한테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해서 급여를 제공해라. 이게 3점이고 같습니다. 직원이 변경될 시에는 우리가 모시고 가서 이제 3자 대면을 통해서 전월의 서비스를 해서 전에 계셨던 요양사 선생님만큼 아니면 더 이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4점. 수급자 관련된 점수는 높다. 4점 같고요. 수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4점.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해야 된다. 3점. 그 다음 사례관리 회의도 3점 같습니다. 신체 기능 유지 향상은 뭐 이런 내용이죠. 이제 너무 가사 위주로만 서비스가 되다 보니 어르신의 기본 동작 그리고 재활 동작 이런 영역도 좀 서비스 제공해라.
이게 3점, 사례관리 회의도 3점입니다. 그 다음, 급여 제공 결과 통보. 수급자별 급여 제공에 따라서 급여 제공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항목이 는 것 같습니다. 결과 평가가. 이게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이 나오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게 그 급여 제공 계획이 나왔으면은 계획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가 사실 모니터링 업무에서 확인하고 조치 사항이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하고 조치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 계획이 중요하니까 계획대로 잘 그 반영이 돼가지고 요거를 결과적인 거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정기적이 얼마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이 항목이 이제 또 새로 나오는 항목인 것 같고요. 전에는 결과평가를 모니터링 기록지에 확인하고 조치로 끝났으면 이번에는 결과평가가 또 하루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이거 5점. 그때도 대빵 점수였는데 지금도 대빵 점수예요. 5점. 네. 네. 그 다음 수급자의 청결 상태. 어르신이 막 이가 있는지 치아가 누런지 좀 청결하신지 이런 걸 보는 부분. 그 다음 기반의 급여를 적용받을 때 수급자가 등급이 유지가 호전되는지 1점. 수급자는 기간의 급여에 만족하는지 이건 유선으로 뭐 서비스 잘 받고 계십니까? 공단에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거 잘 받고 계십니까? 이런 거 유선으로 본다는 거죠.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지도 1점. 그래서 예전에는 31가지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2022년 어떻죠? 네. 34입니다. 34. 34가지가 돼버렸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훑어드렸는데 뭐 사실 방법이 나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당연히 이제 제공을 해야겠지만 지금 지표만 아는 상황에서는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운영 규정은 원래 급여 제공 지침이랑 하나였는데 운영 규정만 냈다. 요거 하나. 그다음 건강검진에서 이제 원래 1점짜리였는데 2점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뭐 직원복지 향상에서 5대 보험 퇴직금 합해가지고 이제 4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5대 보험 퇴직금 요게 붕괴 돼가지고 2점 2점이 돼버린 부분 항목이 쪼개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 직원의 권익보호는 좀 어떻게 할지 예전에는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교육해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권익보호라는 얘기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라지는 부분은 그 급여 제공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페이퍼를 받을 것 같고요. 어떤 우리가 위험도 평가와 욕구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저는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거기가 아니라 했을 때 확인하고 조치도 취하지만 또 다른 매월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정기적으로 결과를 기록지로 남겨놔라.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모시다가 변경이 됐을 때는 그때는 따로 이게 쌓아놓는 부분은 급여 제공 적절성에서 그 내에 4점짜리 항목이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요 항목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3점이 된 것 같아요. 3점이. 그래서 그 변경 사유를 잘 적어놓는 거를 예전에는 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다 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작성하십시오 밀려도 이랬는데 이번 2022년에 사실은 이거를 강하게 본다는 거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빠진 거 다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3점이나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깊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정리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뭐 평가를 이제 2022년에 뭐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올해 아직 요양원이 안 끝났으니까 내년에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록의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저희 센터장님들이 운영하시기가 참 유들이 그게 편하실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100점을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A만 받으시면 90점을 되시면서 수급자 발굴에 힘 많이 쓰시고 뭐 90점 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시려면 방향하고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그 방법에 맞게끔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기록 항목이다. 지금은 기록 항목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제가 어떤 정보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지금은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좋은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또 우리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